그거 알죠? 이렇게 실기가 있는 이런 시험들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보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번에 2024년도에 생활 스포츠 지도사 수영 2급에 합격을 했습니다.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야, 무슨 그런 자격증으로 자랑을 하니? 저는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따는 게 저한테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챌린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2025년도에 일정 나오면 아시겠지만 2024년도 일정을 한번 보세요. 거의 3월부터 지금 10월 중순 말까지 그냥 이어집니다. 그냥 1년을 쏟아부어야 되고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이게 국가공인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올려드리는 이 영상 한번 보시고요. 각 전형별로 이제 뭐 꿀팁이라든지 제가 느꼈던 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2025년도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수영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꿀팁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 필기 전형입니다. 필기 전형은요, 뭐 누구는 내 친구는 2달 준비했다, 내 친구는 뭐 3일 준비했다더라, 이런 카더라가 많은데 그런 거 그냥 믿지 마시고 본인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체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해커스 책도 있고요. 생활 스포츠 지도사 기출 문제 지난달 뭐 작년 거, 재작년 거 이렇게 풀어보시면 아,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나 공부 조금만 해도 되겠구나. 이게 본인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고 기출 문제 풀다가 계속 틀리는 개념이 나오면 그때 이 개념을 좀 정독하기 위해서 기본서를 읽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필기 같은 경우는 모든 과목을 다 할 필요는 없고 본인이 좀 많이 맞춘다, 난 자신 있다 하는 그런 과목들 5개만 고르시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역학이라든지 생리학을 뺐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데요. 그래서 저는 체육사를 넣었어요. 대신에 체육사는 외우는 과목이 되게 외우는 개념들이 꼼꼼하게 외워야 돼요. 처음으로 수영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시기는, 그리고 처음으로 뭐 수영 대회가 열렸던 장소는, 뭐 이런 것들을 막 물어봐요. 그래서 뭐 무슨 원산 학사부터 해서 뭐 크롤 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메리칸 크롤, 오스트레일리안 크롤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또 공부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체육사를 냈고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와, 이걸 어떻게 배우지? 제가 이제 이번에 시험 쳤을 때 뭐 지덕체, 덕지체 이거를 뭐 맞춰라 이런 게 있었는데 순서가 뭐 지덕체인가 체치덕인가 덕제치 이렇게 막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다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버릴 문제는 버리고 챙길 문제만 챙기면 되죠. 그럼 공부할 때도 약간 그런 식으로 나는 이 과목에서 이 개념은 못 풀겠다, 이건 틀리고 다른 건 맞춰야 되겠다, 이런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실기 같은 경우 알죠? 수영 과목은 시간 제한이 있어요. 남자는 1분 30초, 여자는 1분 40초. 그 사이에 접배 평자 25m씩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하나 한 번 하고 쉬고 한 번 하고 쉬고 하면 되게 쉽잖아요. 근데 연속해서 해야 돼요. 연속해서. 호흡이 막 차오를 거예요. 호흡이 엄청 차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제일 처음에 30초가 안 나오더라고요. 33초 정도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그 특강을 들으러 이제 갔습니다. 우리 기리 선생님한테 특강을 들으러 가가지고 6초 정도를 줄였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한 26초 나왔어요. 1분 26초. 이게 줄이는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그건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막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가서 진짜 몸으로 배우니까 좀 되더라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접영할 때 너무 많이 땡기는 경우가 있어요. 땡긴다라는 게 호흡도 참고 그냥 무호흡으로 막 땡겨. 그럼 심박수가 쫙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미 배영해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접영을 할 때 무호흡하지 말고, 그리고 출수킥은 안 차는 겁니다. 왜? 우리는 또 어깨로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어깨 힘으로 이렇게. 그래서 접영할 때 호흡이 안 올라오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배영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배영할 때 아마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건데 발이 그냥 바다에 물에 들어가 있어요. 계속 다리가 안 올라와요. 그래서 배영도 그냥 상체로, 발은 진짜 물에 뜰 만큼만 유선형 만들 정도만 하고 그냥 착착 당기면서. 배영 턴할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아마 생체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턴에서 되게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턴은 그냥 계속 연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절대 등 돌리지 말고
턴은 무조건 등 돌리면 탈락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실제 시험장관도 턴할 때 계속 지켜보세요.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턴할 때까지 등 안 보이는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각각 이제 스타트를 할 때 있잖아요. 처음에 접영할 때는 물속에 그냥 뛰어들면서 하면 되는데, 그때는 물안경 안 벗겨지게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다른 이제 턴을 할 때 있잖아요. 접배 평자 할 때, 다른 턴을 할 때는 양손으로 짚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맞죠? 영법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접영할 때도 양손으로 터치, 배영은 한 손 터치, 그리고 평영은 또 양손 터치,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터치하고 나서 치고 나갈 때 엄청 세게 벽을 차야 돼요. 이게 팁 중에 하나인데, 저도 살살 찼거든요. 근데 엄청 세게 차야 되고, 호흡이 올라와도 참고 그냥 무조건 자명으로 가야 돼요. 일단 15 정도는 자명으로 당겨야 됩니다. 최대한 그래야지 실제로 수영하는 그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이죠. 저도 이제 호흡이 차니까 15까지는 잘 못 당기는데, 자명으로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당길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접배평자, 개인 혼영, 이거 실기. 실기는 보통 이제 끝나고 나면 바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실기 끝나고 나서 합격을 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세요라고 말해줄 거예요. 근데 실기를 봤는데 탈락을 했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집으로 내려가세요. 이렇게 돌아가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탁 벽을 짚자마자 올려봤죠. 올려보니까 몇 초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26초예요?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 와, 물장구를 치고. 예. 좀 부끄럽긴 한데 전 기뻤습니다. 꿀팁 중에 하나는 옆에 같이 이제 그 들어가는 조에 사람들한테 시간을 좀 물어보세요. 실례지만 몇 초세요? 저는 32초 정도인데요. 몇 초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제 서로 이제 시간을 공유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옆에 분이 31초래요. 제가 33초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이 숨 참고 더 땡기자, 이렇게 해서 둘 다 붙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몇 초 정도 나오는지 꼭 물어보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실기가 끝나고 나면 구술로 올라가는데, 구술 같은 경우는 자료가 굉장히 많은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픈 카톡, 우리 수린이님께서 운영하는 오픈 카톡이 있는데, 그게 시험 있을 때는 800명까지 막 올라가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탈락자들이 나가니까 한 600명대로 주는데, 저는 그 수린이님 자료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 개의 자료를 모아가지고 공부를 했죠. 왜냐면 구술은 진짜 운빨이거든요. 요건 진짜 운입니다, 운. 왜냐면 모든 걸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질문 3개를 물어보는데, 이게 그 질문 뽑기 통해서 뽑아가지고 물어봐. 얍! 이렇게. 가차처럼. 얍! 근데 내가 뽑은 게 내가 모르는 부분이면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공부를 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암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뭔가 철학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 수영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고, 수영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되게 힘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물어보면. 그래도 요것도 제 생각인데,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 문제 정도는 절어도 2문제를 또 잘 맞추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악 물고 끝까지 공부해서 구술도 꼭 붙길 바랍니다. 특히 2024년도는요, 이 서울에서 시험장이 없어가지고 약간 좀 교외 지역으로 나갔어야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원, 청주, 행성 중에서 정해야 되는데, 수원은 이제 저는 이제 수업이 있어가지고 날짜가 안 맞아서 못 갔고, 청주에 이제 가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전날에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 태어나서 처음 온 지역에 혼자 와가지고 혼자 이 시험을 치고 막 이런 생각을 다 했는데, 결국에 합격하고 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추억으로. 청주?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꿀팁 또 한 개 드리면, 이제 그 신청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눈치 게임 하거든요. 1조 안 하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1조가 나은 것 같아요. 저는 2조로 시험을 쳤거든요. 왜냐면 뭐 1조에서 이미 다 끝나가지고, 제가 등록을 할 때는. 그래서 웬만하면 빨리빨리 너무 사람들 차는 거 보고 신청하지 말고 바로 신청해가지고, 왜냐면 대기 시간이 길거든요. 이 뒤에 쪽으로 갈수록. 그럼 더 퍼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딱 바로 그냥 실기, 구술 응시하세요 하고 그냥 바로 선택을 해버렸어. 바로 선택하면 보통 이제 앞조를 좀 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추천드리고, 구술은 그냥 많이 연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랜덤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구술은 그렇게 자료 많이 모으시고 랜덤으로 답변하는 연습.
저 같은 경우는 키워드로도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큐카드 이런 거 만들어서 키워드만 보고 따닥따닥 말하기,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구술이 끝나고 나면 또 끝이 아닙니다. 구술에 합격하면 이제 뭐가 남았냐면 연수랑 현장 실습이 남았는데, 연수는 66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호! 수업을 66시간을 들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주말반으로 들었기 때문에 토일 요일을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거기에 아침 9시부터 밤 7시까지 그냥 다 있어야 돼. 와, 진짜 힘들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꿀팁은 숭실대로 하세요. 숭실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른 연수원에는 안 가봤지만 우리 숭실대 연수원 가보면 일단 온화하십니다. 교수님들이 되게 온화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이제 원래 그렇잖아요. 강의할 때 누가 졸거나 그러면 일어나!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피곤하시구나, 그래도 코는 골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해주시고,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숭실대 다니는 이제 저희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것저것 꿀팁, 맛집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해서 오히려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그 연수 받을 때 주변 분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니까 얘기해보면 또 재밌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저도 모르게 깜빡 졸 때 깨워줄 수 있거든요. 제가 코를 걸거나 이러면 깨워주니까 많이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연수도 66시간 중에 사실 60시간 채우고 다 이제 66시간을 다 채우는 거죠. 66시간을 다 채우면 이제 끝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장 실습 24시간은 이제 거기서 선정해 주는 곳에 가실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 섭외를 했습니다. 제 일정에 맞춰주는 곳으로 개인 섭외를 해서 이제 그 아는 형님께서 추천해 주신 곳으로 가가지고 했는데, 야, 이게 생각보다 누군가에게 뭔가 알려준다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몸으로 알려주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뭐 다른 사람에게 팔을 잡고 이렇게 옮기면서 이렇게 수영하는 법, 자유형 알려주고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처음 해보니까 되게 어려웠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또 적응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습 기간에 최대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 경험을 좀, 현장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그 현장 실습까지 하고 나면 이제 보고서를 내고 이제 합격증을 받게 되는데, 아직 저도 합격증이 안 나왔어요. 아마 12월 달에 나온다라고 해요. 저는 뭐 당장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뭐 이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제 본업을 좋아하니까. 대신에 이제 영역이 아예 다른 거잖아요. 제가 이제 영어 강사로서 영어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하다가 이제 스포츠와 관련된 부분에 조금 이제 찍먹을 한 거잖아요. 맛있어요. 맨날 먹던 맛이 아니에요. 맛있어. 그렇다고 내가 항상 먹던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저는 제 이 영어 강사라는 직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계속 할 생각인데, 일단 이 자격증은 어차피 유효 기간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이 본업과 현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조금 줄일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한쪽은 뭔가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이라면, 이쪽은 이제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한 번씩 이제 뭐 알바 한 번씩 이제 뭐 대타 수영 알바, 대타 수영 강사 알바 이런 것도 있거든. 대직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런 것들도 뭐 한 번쯤은 나중에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자격증 따는 거 추천드리고, 개인적으로 이걸 따면서 수영 실력도 좀 많이 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 흥미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관심이. 이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관련된 책도 많이 좀 보고 있어요. 해부학 책도 좀 보고 있고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동기부여라든지, 안 그러면 뭐 수태기가 왔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자격증 한번 따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거 알죠? 이렇게 실기가 있는 이런 시험들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보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이거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나중에 실기 연습할 때 느끼게 될 겁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보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한번 응시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힘내셔가지고 2025년도에 여러분들 꼭 이거 수영 관련된 이 자격증,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수영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기원 드리면서,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처음에 이 자격증 이걸 딸 때는 굉장히 까다롭고 연수도 길고 그런데 추가 취득을 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쉽다라고 해요. 필기도 안 봐도 되고 뭐 구술이나 실기 좀 준비하고 연수는 되게 짧대요 시간이.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굉장히 쉬울 거다 이겁니다. 그건 제가 내년에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꼭 합격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세요.